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이천 부발과 평택을 연결하는 부발 평택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노선이 지나는 평택, 안성 등 4개 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성남에서 여주로 가는 경강선 부발역에서 용인 동부와 안성을 관통하는 부발 평택선을 조기에 건설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선이 통과하는 이천과 용인, 안성 평택시장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철도를 보다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확정되면서 조기 건설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필요하면 노선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하이닉스 때문에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또 있긴 합니다. 좀 앞으로는 이제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이천은 최근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박탈감이 크다며 마장 등 지역 내 건설 중인 신도시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을 지난다면 사실 거기 마장면의 신도시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부발로 갈 수만 있다면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의 그간의 박탈감도 이렇게 좀 상쇄가 될 것 같아서 용인시는 화물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마치 그 철도망이 평택으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 기업이 수출을 하는 데도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철도가 전혀 없던 안성은 부발 평택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선이 사실상 안성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성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만 없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용기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제 집중화되고 있는데 이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형성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천과 평택을 연결하는 철도는 2년 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동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연되어 온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발표된 개발 사업을 반영해 조만간 새로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시 운암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산시가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건데요. 운암뜰 토지주들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 운암뜰입니다. 오산시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어 지역 내에선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발 없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와 인구 증가 등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운암뜰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도 이쪽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교통시설이라든가 주민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고. 오산시도 운암뜰 개발의 필요성을 가져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는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아주길 바랬던 상황. 하지만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응모에서 탈락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타당성 검사에서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업은 계속해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올해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 결과 35개 사업자가 응하면서 사업은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운암뜰 개발에 사활을 걸겠다는 포부입니다. 개발 방향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좀 노출도가 높은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 개성이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본격화되면 60제곱미터의 운암뜰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주거와 산업, 상업지역으로 각각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암뜰 개발의 최대 변수는 아직 존재합니다.
전부 사유지로 매입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산시 그 발전을 해서 여기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주들도 내 뜻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묵은 오산시 우남뜰 개발. 시는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2년 우남뜰 개발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대 개발단지 가운데 하나인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진의 사업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주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2년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농곡동 일대에 들어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작물 조사와 토지 등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 수용 위기에 놓인 이 지역 40여 개 사업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기 생활 터전을 일구 왔는데 하루아침에 수용이 되니까 생활 모든 리듬이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LH가 공단을 만들기 전에 여기 주민들, 원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하여 사업체 대표들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시 우선 분양 요구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단지인데 그 사업자 모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토지가 수용당하고 저희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시에 선우선 분양하고 분양가는 차등 분양하고 또 저희가 이주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상반기 안에 사업체 대표 등 주민들과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에 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제한이 많았던 주민들은 또다시 강제 수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과천시는 지역 내 공업지역이 없는 경기도 2개 자치단체 중 한 곳입니다. 공업지역이 전무한 상황이 과천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 공사가 한창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총 면적이 135만여 제곱미터로 주택 8천여 세대와 77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 디자인 등 지식 기반 산업의 유치로 15,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과천의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산업용지의 용도가 준주거 지역이라 기업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 본사가 이전할 경우 최대 13.8%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전에 올 때 취득세가 보통 많게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13.9%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천 말고 다른 데 갔으면 이런 비용은 추가로 부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천시에 공업 물량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과천에선 지역 내 산업용지의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업지역을 확보해야 활발한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천시는 과천동 일대에 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개발도 앞두고 있어 공업지역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도 확보가 돼서 과천 재정이 좀 든든하고 미래지향적인데 베드타운만 되면 그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제3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천에 재배치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에 멸종위기 2급인 가시연이 발견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없는 대모잠자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개에 흑갈색 반점이 바다 거북 모양인 대모 등딱지 무늬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대모잠자리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은 지난 2012년 대모잠자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먹이 자원이 풍부한 습지나 연못, 수로에서 서식하는 대모잠자리는 4월 하순에서 6월 사이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모잠자리는 안성시 서호면의 한 습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시연 때문에 이제 연화지를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잠자리가 이제 뭐 멸종위기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대모잠자리.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가시연꽃도 해마다 관찰되는 곳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 장소지만 습지의 절반이 도로로 바뀝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면서 이에 따른 도로도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가시연은 안성 맞춤랜드 내 연못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충고합니다. 살기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기왕 만약에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연못에다가 심어야지 다시 복원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나온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는 대모 잠자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빠져 있는 건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모잠자리가 서식하고 있고 서식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멸종위기 1급에 속하고 대모 잠자리나 가시연은 보호하지 않으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어 2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 두 종류가 발견된 이곳에는 안성 중기산단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용인시는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용인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규칙에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권한과 지위, 직책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등에게 불이익 또는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갑질 행위 유형으로는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 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등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다행히 이번 주 기온은 한풀 꺾였는데요. 기상청이 올해 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올여름 기상전망 김효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원 곳곳에 빗방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비에 나무들도 한층 더 푸르러졌습니다. 시민들도 모처럼 이맘때 옷차림으로 단장하고 선선한 바람도 맞이했던 하루. 하지만 관측사상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올해. 다가오는 여름 더위가 걱정입니다. 봄옷을 못 입어요. 사놓고도 그냥 겨울옷 입다 그냥 여름옷 입는 거야. 걱정스러워 지금. 텔레비에서 뭐 9월달까지 덥다 그래가지고 겁나.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수도권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의 여름 기온이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 다만 지난해와 같은 40도를 넘나드는 티벳 고기압의 영향은 적고 주기적으로 비도 내려 사상 최악 수준을 보이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북쪽에서 한 차례 한기가 내려오거나 혹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가 있으면서 작년보다 지속적인 폭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하고 장맛비가 남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은 지난해와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 개발로 사라져가는 평택 지역의 마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택문화원 향투사 연구위원들의 이야기인데요. 벌써 6년째 마을을 찾아다니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드론과 디지털 카메라로 마을 곳곳을 촬영합니다. 마을이 사라지기 전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습니다. 평택문화원 향토사 연구소가 사라져가는 마을을 담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 조사 첫 해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군기지 주둔 지역 주변의 기지촌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일제 때 사용했던 방공호도 마을 조사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마을 기록 조사 사업은 평택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잊혀지고 말 우리의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 소중한 기록들, 기억들을 이것을 우리가 아카이브에서 후대에 남김으로 인해서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아주 엄청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조사에서는 사라진 포구마을과 구릉지대에 있던 전통마을,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마을, 상업이 발달한 시장마을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107개 마을을 조사했으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5,000점 이상을 선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올해에는 그 옛날 읍사무소가 있었던 진이면 복남리와 팽성읍 객사리, 일제강점기 때 중심지였던 원평동 일대를 조사합니다. 앞서 그 읍지나 면지나 또 마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행정 중심지였던 곳에 대한 세부적인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사료들을 좀 더 정리하고 수집하려고 합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을들. 마을의 역사를 남기기 위한 평택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천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문화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과 함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는데요.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아이들이 물총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서로 물풍선을 던지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당나귀에 올라타 축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한켠에서는 잘 익은 이천쌀을 떡매로 쳐보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이천하면 빠질 수 없는 도자기. 도공들의 도움을 받아 점토를 빚어가며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 색을 채워 넣으면 나만의 공예품이 탄생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찾아서 다니면서 체험하는 것보다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문화축제가 이천 예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신둔면 평생학습축제와 문오리 리버마켓이 함께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로 7번째 열린 이천 체험문화축제는 자체 방아마을 등 이천 나들이 회원들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천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은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계절이어서 전국에 수많은 축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말,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살다 보면 별것 아니지만 몰라서 겪는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꿀 같은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날파리 없애는 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방에 날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도 생기는 날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쌀뜨물과 식초. 쌀뜨물에는 항균 효과와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분무기에 쌀뜨물과 식초를 9:1의 비율로 섞은 후 날파리가 다니는 곳에 뿌려주면 날파리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종이컵과 달콤한 음식. 종이컵 안에 사탕, 과일 껍질, 설탕 등을 넣어 랩으로 밀봉한 후 날파리가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면 냄새를 맡은 날파리들이 구멍 사이로 들어간 후 빠져나오지 못해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 락스와 뜨거운 물. 날파리들은 하수구, 싱크대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들어올 수 없겠죠? 락스와 뜨거운 물을 하수구와 싱크대에 부어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인 날파리. 알려드린 꿀팁으로 예방하고 퇴치해보도록 해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